그래서 이어서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의 공정표 2번 공정표 작성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할 때 이제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원칙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공정의 원칙, 두 번째 단계의 원칙, 그리고 활동의 원칙, 연결의 원칙, 이게 크게 네 가지 원칙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을 것 같고, 그 첫 번째 공정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원칙 자체에 대한 정의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작업에 대응하는 결합점인 거죠. 작업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했죠. 에 대응하는 결합점이 표시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결합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합점이 없는 작업은 안 된다. 표시돼야 하고, 그 화살표는 하나의 작업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작업으로 본다는 게 우선 원칙이고, 그리고 표시된 공정표상에 표시된 요 A라는 작업은 하나의 독립된 그 작업으로 표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공정표를 보면 이제 내용을 좀, 공정표를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의 노드까지의 화살표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만 있고 그 작업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 중간에 화살표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가지고 A, B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작업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하고 A, 그리고 두 개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화살표를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두 개 공정으로 나눠야 된다. 자, 그런 거고, 각각의 화살표 작업에서는 이렇게 끝은 이벤트, 노드, 결합점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공정의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 결합점으로 시작할 때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은 A, B를 두 개를 붙여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뭐 A가 예를 들면 골조 작업이고, 골조 작업이랑 뭐 샤시가 있다고 치면, 골조 샤시를 두 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이걸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표시해라. 종속 작업인 경우에는 골조가 끝나고 나서 샤시가 시작된다든지, A가 작업 끝나고 나가지고 B가 시작하는, 이렇게 종속 관계의 화살표로 분류하던가, 아니면 이 종속 관계가 아니라 병행 공사를 한다면, 뭐 골조 공사 하면서 뭐 샤시 공사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하거나, 자,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공정이 이벤트에 하나씩 화살표 공정은 하나의 독립된 공정으로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공정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단계의 원칙이죠. 그래서 단계의 원칙은 그 결합점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단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공정표상에서 선행 작업이 종료된 후 후속 작업이 개시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선행 작업 후속 관계는 결합점 중심으로 정제된 결합점이 시작되는 모든 작업의 선행 작업이며, 결합점에서 시작되는 모든 후속 작업은 결합점에서 후속 작업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뭐 그림으로 보면 좀 표현하죠. 그림을 보면, 자, A라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공정표를 해석을 해보면, B라는 작업은, A, B 작업은 이제 종속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작업이 끝나서 이벤트에 모이면 그때 B 작업이 시작한다. 후속 작업이. A 작업이 끝난 다음에 B가 시작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이 공정표를 해석할 수가 있고, 자,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A랑 C가 이제 병행 공사로 같이 오고 있다가, 이제 그 후속 작업으로 이제 B가 있을 수도 있고 D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B의 선행 작업이죠. B가 작업하기 전에 어떤 작업이 끝내야 되냐면,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건 더미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죠. 자, 여기 이 이벤트에 모이는 거는 A랑 C예요. 그죠? A랑 C 공정이 이 이벤트에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모여서 여기서 끝나야지만, 즉 A랑 C가 여기서 이 이벤트에서 작업이 끝나야지만 B 작업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죠? D 작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살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D 작업의 후속 작업은 H가 아니라 C만 되는 거죠. 화살표의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C의 후속 작업은 D인 거죠. 그래서 D 입장에서 봤을 때는 D의 후속 작업을 C인 거죠. D의 선행 작업을 C인 거죠. 제가 헷갈리면 헷갈리네. D의 작업의 선행 작업은 C고, 그죠? B의 선행 작업은, 그 전에 먼저 했던 작업은 A랑 C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또 후속 작업은 A의 후속 작업은 B고 C의 후속 작업은 B고, 그죠? C의 후속 작업은 B, D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선후 관계, 선행 관계와 후속 관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정표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계 원칙의 단계 원칙. 가장 기본 내용은 이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D 입장에서 봤을 때 D가 작업하기 전에 먼저 선행했던 작업들은 A랑 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더미는 작업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그냥 작업의 순서만 표시한 그런 더미인 거죠. C의 선행 작업은 A만 있는 거죠. C의 선행 작업이 화살표를 따라가서 B가 아닌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E의 선행 작업은 B만 되는 거고, D의 선행 작업은 A, B 동시에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선후 관계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단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활동의 원칙에서, 자, 작업의 원칙인데, 각 네트워크 공정사에서 각 작업의 활동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아래 공정표에 보면 이제 A 작업과 B 작업은 공정표상에서 각각의 활동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더미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네, 그런 거예요. 같이 더미를 이용해서 활동을 보장해라. 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공정표를 보면 좀 이해가 더 쉽겠죠. 자, A라는 작업이 있고 B라는 작업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한 노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노드에서 끝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A랑 B가 이렇게 똑같은 노드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노드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A, B로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각각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A랑 B 작업이 A, B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분명해요. 작업의 동일성이. 자, 그런 경우에는 더미를 이용해서 써라. 자,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한 노드에서 한 노드로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논리적인 요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자, 더미를 하나 이용해서 작업의 활동성을 보장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 지금 노드는 요 이벤트, 요 지금 더미는 요 더미는 나중에 해도 되고, 여기 먼저 써도 되죠. 먼저 쓰고 뒤에 가서 해도 되고, 두 개 다 상관없어요. 두 개 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공정표를 작성할 때는 더미를 어떻게 쓰냐, 먼저 쓰냐, 나중에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활동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연결 원칙은 좀 쉽죠. 연결 원칙은 최초 게시점이랑 종료 게시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간단하죠. A라고 하는, 자, 1번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는 지점을 최초 게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뒤에 보면은 맨 마지막 게시점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5번이랑 7번 이벤트가 5번이 최종인지 7번이 최종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7번이 가장 최종이다. 공사 기간이 여기까지 오는 게 G를 포함한 게 공사 기간이 길다고 한다면, 자, 이거 없애고 화살표 이렇게 빼면 되죠. 굳이 이거를 필요 없는 노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렇게 끝과 시작을 시작과 끝을 한 개씩만 표현해라. 그죠? 그리고 화살표는 한쪽 방향으로 표시하는 거죠. 만약에 한쪽 방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위아래로 갈 수는 있지만 역순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연결할 때는 반드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거나 또는 위아래로 갈 때, 위아래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자, 이런 것도 좀 이쁘게 표시하면 이렇게 다각선으로 표시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연결의 원칙이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거는 이제 뭐 아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래서 작업의 원칙, 단계의 원칙, 연결의 원칙.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작업의 결합점이 작업은 대응하는 결합점이 표시되어야 되고, 그 작업은 하나라고 본다. 작업의 원칙. 작업군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개시할 수 없다. 단계의 원칙. 단계로 진행되라. 그리고 종료점과 개시점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연결의 원칙.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아까 내용 중에서 설명이 좀 보완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거기는 작업 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번호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공정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번호 넘버링을 해줍니다. 그 노드에다가, 이벤트에다가. 자, 그리고 결합점은 네트워크의 각 결합점은 모두 연결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작성상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그래서 그 작성상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런 공정표가 있다고 칩시다. 무의미한 더미를 생략한다. 자, 지금 요 공정표가 작성이 됐어요. 여기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번에서 끝나는 공정표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더미가 두 개가 있어요. 더미는 더미가 많이 있으면은, 가능한 더미는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물론 요 더미 같은 경우는 필요한 더미이죠. 요 뒤에 선행 작업이 A다 B라는 거, A랑 B가 동시에 뒤에 선행 작업이 A, B죠. 그거를 요 더미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 더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더미인 거죠. 더미가 많으면 좋지 않다. 더미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틀린 건 아니지만, 무의미한 더미는 생략하는 게 더 정확한 공정표의 작성 원칙이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를 C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걸 C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의미한 더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상호 교차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요거 D, 교차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피한다는 거예요. 상호 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공정표상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거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낫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노드 위치를 바꿔보면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에 노드가 이렇게 와 있다고 치면, 자,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요거를, 요 C 경로, C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죠? C하고 F의 경로를 가운데로 옮기면 되겠죠. 자, 요거를 예를 들면 2를 여기다 놓고, 그대로 그냥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C랑 F를 넣고, 아니네. 위로 올리면, 그래, 위로 올리면 되죠. 그러면은 1번에서 바로 오면 되니까. 그리고 밑에는 아까 위에 있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답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면,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그죠? 그 더미가 요거를 쭉 빼가지고 한 번에 가면 되는 거고, 이거처럼. 요거 같은 경우 요 2번의 노드를 위로 올려서 CF를 위로 올려주면, 경로 올려주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죠. 대신에 가운데 있던 B는 밑으로 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왜냐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판단하기 어렵고, 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다 보면 복잡하게 그려지게 돼요, 처음에는.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성 한번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려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그려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몇 가지 적성 어떻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볼까요? 여기도 이제 역진하거나 화살표는 이렇게 여기 역진이 돼 있죠?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처음에 그릴 때는 막 순서대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정리한 거를 볼까요? 이거 머리가 아파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역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이 이벤트가 가운데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가운데 왔잖아요. 그죠?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이벤트를 C하고 D로 연결되는 게 왠지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가운데로 옮겨보니까, 그죠? 여기 가운데로 옮기면, 그죠? 그러면은 2번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래서 1번으로, A는 대신에 1번 노드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밑으로 가고, 그리고 1번에서 C로 가는 거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놓고, 그래서 2번. 그래서 노드를 2번을 가운데로 놓고 1번을 밑으로 빼면 좀 정리가 좀 더 되죠. 그래서 역진하는 화살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역진하는 화살표 D에 해당되는 게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막 그림을 잘 머릿속에서 좀 여러분들 한 번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더라도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예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각을 만들거나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각이 있으면 뭐 직선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달라.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네요. 자, 아무튼 알아보기 쉽게 기입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공정표 작성의 공식이죠, 공식. 우리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정표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케이스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를 10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정표를 뭐 하는 게 좀 막막해요, 작성하는 게. 근데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어떤 공식을 머릿속에 그려 놓으면 다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10가지 공식은 그냥 뭐 암기한다 생각하고 한번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표 작성에 10가지, 공식 10가지. 자, 한번 내용을 봅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뭐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두 결합점에 작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A, B가 동시에 있을 경우, 이렇게 있죠.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A,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 작업에 독립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더미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앞에서 더미를 하나 주거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요건 B는 그냥 그대로 가고 되고 B나 B 중에 A나 B 중에 하나 더미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B가 간다면 뭐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후반부를 더미로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아래를 반대로 뭐 A를 그냥 그대로 간다고 치고 아니면 B 공정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더미로 연결해서 이렇게. A나 B 중에 하나를 이제 더미를 이용해서 A 작업과 B 작업이 각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이거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공식이 공식. 자, 이렇게 작성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합점상에 두 개인데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경우면 각각의 더미를 주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더미를 A, B, C 중에 두 개 정도를 더미를 줘야 되는데 그냥 이쁘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뭐 위아래로 더미를 주는 게,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가고 화살표 가고 뒷부분에 있는 거를 더미로 연결해 주면은 돼. 아니 반대로 먼저 더미를 주고 나중에 해도 되고, 가운데 있는 거 하나 그냥 그 작업으로 가도 되겠죠. 세 개 다 더미를 줄 필요는 없겠죠. 두 개만 더미를 주면 된다. 그래서 답을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이쁘게 표시한 거예요. 중간에 잘라서 더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 번째 하나의 뭐 공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요걸 할 때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답이 있는데 답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내가 풀지 못하더라도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몇 번 뭐 시행착오를 해서 안 되면 그때 답을 보면 되는데, 답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미리 먼저 보면은 먼저 생각하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답을 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려보는 거죠. 이거는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서 요 표시가 이렇게 우리가 작업 표시할 때 이렇게 표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A 작업의 후속 작업이 BC일 때, A 작업의 후속 작업이 BC일 때, 결국은 요 표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를 봐도 이제 아시는 거죠. A 작업의 선행 작업은 없는 겁니다. 이 표를 먼저 보면, 즉 A 작업의 선행 작업은 없는 거죠. 노드가 뭐 있긴 하지만 여기 없는 거죠. 시작점이란 얘기예요. 결국 이게 스타트점이고, 자, A 작업의 그러니까 B 작업, 그러니까 A 작업의 선행 작업은 없는 거고, B 작업의 선행 작업은 A. 자, B라는 작업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B 작업의 선행 작업은 A고, C 작업도 선행 작업은 A인 거예요. 두 개 동시. 이런 경우에는 화살표가 하나의 노드에서 이렇게 갈라진다 하는 거고, 자,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후속 작업이 결국 뭐 선행 작업이냐 후속 작업이냐 말로만 다른 것 뿐이고,
이거 B의 먼저 작업, C의 먼저 작업이었고 A의 후속 작업, A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작업이 B지다 라고 이렇게 동시 시작. 가장 그 말에 대한 내용이죠. 뭐 A의 후속 작업이 이 경우, 뭐 표를 보면 이런 거고, 후속 작업과 선행 작업에 대한 선후 관계를 좀 보면 되겠죠. 자, 4번도 봅시다. 먼저 4번 같은 경우도 표를 먼저 봅시다. 자, A 작업에 A의 선행 작업은 없대요. A의 선행 없고 B의 선행 작업도 없어. 화살표 먼저 그리는 거예요. 없어.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없다는 거는 결국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간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위배되죠. 아까 했던 원칙에, 활동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자, 여기서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자, 그러니까 A의 선행 작업은 없고 B의 선행 작업은 없고, 여기서 보면 요거죠. C의 선행 작업이 A, B래요. C의 선행 작업이 A, B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름 말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A, B의 후속 작업은 C 하나다 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완료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 노드에서 완료가 되면 시작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뭐 별 크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내용은 없죠. 자, 다음 장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의 선행 작업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화살표 그리는 거예요. 없고. 그리고 C의 선행 작업이, C가 해서 작업도 A, B고, 뒤에서 할 작업도 A, B인 거죠. A, C의 선행 작업이 여기서 모여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A랑 B가 끝나야지만 시작하는 거고, A가 끝나지만 D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각각이 번지는 거. 동시 완료, 동시 시작 한다는 거고,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A, B를 먼저 A, B를 주어로 하면 A, B의 후속 작업은 C, D가 동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이거는 조금 이 작업이 좀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이것도 뭐 표부터 먼저 보면, 자, A, B 작업은 없으니까 이제 화살표 일단 그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려보고. 그리고 C의 선행 작업은 A고, C의 선행 작업은 A이고,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밑으로 가보세요. 여기 화살표가 A라는 작업이 여기 모이잖아요. A라는 작업이 모여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그죠? D의 선행 작업은 A, B가 여기서 모이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여기서 모이는 거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가봐야 돼요. D의 선행 작업은 여기서 모이는 화살표가 A, B니까 A,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D의 선행 작업은 A, B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A의 후속 작업은 CD죠. 결국에는 여기 왔다가 여기 시작하는 걸까? 이렇게 가는 걸까? 그리고 B의 후속 작업은 B가 아니라 그렇죠. B의 후속 작업은 D만인 거죠. D만. 그죠? B의 후속 작업은 여기 와서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니까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B의 후속 작업은 D만 된다. D만.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랑 이렇게 표로 표현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일단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로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표로 배우면 조금 더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공정표 작성하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표로 표현해서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여러분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뒤에 것들 한번 봅시다. 뒤에 것도 보면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똑같은 개념이죠. 이것도 아까 거랑. 그래서 A의 이것도 보면, 자, A의 후속 작업이 없으니까 일단 그려놓고, 자, C의 선행 작업, C가 작업하기 전에 먼저 끝내야 되는 작업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A랑 B가 여기 모여서 가는 거니까 C의 선행 작업은 A, B가 되고, D의 선행 작업은 A는 아니고 B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글로 표현한다면 A의 후속 작업은 C고, 글로 하니까 조금 더 어렵죠.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알고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A의 후속 작업은 C만 있는 거고, B의 후속 작업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두 개 갈라져 가고 있으니까 C가 D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8번 보면은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뭐 일단 펴보고 봅시다. A, B의 선행 작업은 없으니까 일단 화살표 먼저 그려놓고 같이 변형 작업인 거예요. 이거 두 개는 A, B는. 자, C는 A고 D는 B고, C는 A만 있고 E는 B만 있고, 근데 D는 A, B예요. 조금 복잡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정표를 가려놓고 생각하면은 조금 뭐 잘 그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공정표를 보고 나면 좀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조금 이제 다른 응용해가지고 이제 좀 풀 수 있기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D의 선행 작업은 A예요. D는 두 개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보통은 A, B가 동시에 이렇게 걸려있다고 한다면 이 D가 가운데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 노드 하나를 일단 한번 그려줘 보고, 그리고 나머지를 화살표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더미로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더미로 연결이 되는 거죠. 더미로 약간 공사하는 거고 직각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더미를 써가지고 논리적 더미를 써서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면 되고, 요거를 글로 표현하면 이거죠. 글로 표현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A의 후속 작업은 C, D고 B의 후속 작업은 D이다. 조금 더 이게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이제 고구단의 공식처럼 이제 내용의 머릿속에서 이제 요런 형태의 어떤 스타일, 형태를 좀 이해해 놓으면 다른 것들도 같이 적응할 때 좀 쉽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 보면 9번, 10번, 잠깐만. 9번, 10번을 일단 봅시다. 9번, 10번까지 먼저 볼게요. 9번, 10번 보고 좀 쉬었다가 할 것 같아.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일단 표부터 먼저 볼게요. A, B 없고,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C는 A고, C는 A만 있고. 그러니까 C가 A만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C는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D는 A, B가 동시에 있다고 한다면, 두 개 화살표가 동시에 오거나, 아니면 더미로 쓰거나, 이런 걸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 C의 선행 작업은 A고, D의 선행 작업은 A, B잖아요. 이거는 아까 봤던 거 공식이었죠. 여기까지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A, B. 2도 하나 A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만 더 빼면 되는 거죠. 2도 여기서 빼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E의 선행 작업도 A, B고, 이걸 글로 표현한다면 A의 후속 작업은 C, D이고, B의 후속 작업은 C, D2만 되는 거죠. D2만 되고. 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글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로 표현될 때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려주면 되고, 이거는 또 같은 개념이고, 이것도 머릿속에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죠. 처음에 이거 두 번째 게 밑으로 내려오고, 동시에 오니까, 더미로 밑으로 내려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일단 A, B, C 그려주고, D, E, F인데, F가 해서 다 결국엔 F에서 다 몰리는 거잖아요. F에서 모든 작업이 다 몰리니까, 더미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A, B, C는 이렇게 다 걸리는 거고, 이 작업은 요 두 개만 걸리고 더미로 와서 가고, 이 작업은 그냥 바로 가면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제 바로 그려줘야 되죠.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어려운데, A의 후속 작업은 이렇게 가고, B의 후속 작업은 이렇게 가고, C의 후속 작업은 이렇게만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속 작업 형태로 쓸 것인지 선행 작업 형태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말로 이렇게 좀 변화하면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한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네트워크 공정표 실제로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